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. 매일 3부에서는 정치 뉴스 말고 국제 뉴스라든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뉴스 저희가 상큼하게 정리해드리는 그런 순서 정면 브리핑이죠. 바로 그런 상큼한 뉴스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선 이 메신저도 상큼해야 됩니다. 네, 상큼한 아나운서죠. 여러분이 너무 상큼하다고 느끼시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건 상큼한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아나운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네요. 금요일이라서 잠시 잘했어요.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. 잘했어요. 사람이 따로 그렇게 오버하는 것도 있어야지. 사실 나도 좀 오버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일요일부터 추워진대. 같은 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일요일 날은 진짜 일요일부터는 진짜 추워진대요. 꽁꽁 싸매고 오겠습니다. 싸매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핫팩을 한 20개씩 막 등에다 붙이고 이런 거 드라마 찍는 배우들처럼 막 안에 이렇게. 근데 진짜 붙이는 것도 있고 그렇대요. 맞아요. 발에하는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. 글쎄요. 근데 또 그 잡담이지만 저온 화상 조심하셔야 돼요. 핫팩 사용하실 때. 그래서 핫팩 들고 자거나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. 이거 자다가 이렇게 또 몸으로 누를 수도 있잖아요. 계속 되고 있으면 여기 화상 입으니까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. 괜히 우려 섞인 말씀드립니다. 그렇군요. 예. 근데 이게 우리가 상큼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첫 소식은 상큼하지가 않네. 트럼프 정부의 내각 인선에 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큼하지 않아서 큰일이네. 상큼한 뉴스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또 중요한 얘기인 만큼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내각 인선을 꾸려가고 있죠. 신임 법무장관의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 으로 지명을 했고 16개 정보기관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에는 털시 게버드 전 민주당 하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. 지금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만큼이나 또 논란이 되는 게 맷 게이츠 의원이거든요. 사실 이 맷 게이츠 의원 같은 경우에는 28살에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으로 정치 입문하고 나서 4선의 하원의원 지냈고요. 그 공화당의 강경 보수 계파인 프리덤 코커스 안에서도 초강경 친트럼프 의원 모임인 마가 스쿼드를 주도해온 인물입니다. 게이츠 의원은 최근까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해서 이 법무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정보기관 국가정보국 국장에 임명된 게버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1살의 최연소 하와이주 하원의원에 선출이 돼서 4선 의원 지냈고요. 미군의 해외 분쟁 개입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해서 공화당에 입당한 인물입니다. 블룸버그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로는 지금 트럼프 내각 인선의 핵심적인 특성이 바로 충성심이다라고 꼽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여부가 이 인선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트럼프 당선자가 잠재적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추적하기 위해서 충성파 인사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분석을 했고요. 미 정계에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다, 진지한 지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인준 과정에서 상원이 과연 이를 인준해줄지 이 부분 좀 논란이 예상됩니다.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자기의 충성도 그래서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 이 정치적 정통성이 자기가 생각할 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되거든요.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선거에서 나름대로 압승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사실 선뜻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. 그리고 내가 불안할수록 믿을 수 있는 건 아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
미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어떻게 또 나아갈지도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에요. 맞습니다. 거기다 대법원도 이게 보수 일색이에요. 맞아요. 이렇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데다가 행정부마저도 자기 사람 충성도 높은 사람을 뽑는다.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 위해선 이 견제와 균형인데 참 그게 안타깝죠. 근데 나이들은 젊은 모양이에요. 나이도 그죠? 엄청 젊습니다. 예. 지금 백악관과 내각 인사 18명의 평균 나이가 47살인데 굉장히 젊은 거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같은 직위의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평균 나이랑 비교했을 때 조 바이든 행정부가 60.8세니까 무려 13살 가량 어립니다. 그러니까 젊고 패기 넘치는 마가 사상이 강한 충성파 인사들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꾸려 나간다.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. 마가 사상이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그렇습니다. 이거를 제일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에요. 누구예요?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Make America Great Great Again 하고 거기 뒤에 어게인을 붙였다고 제가 들었는데. 어기인을 그 Make America Great까지는 하여간 네. 그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은 저거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 기억으로 이름이 로저 스톤이 맞을 거예요. 로저 스톤이라는 그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가 있는데 레이건도 대통령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트럼프 1기 그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. 네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 슬로건을 아마 좋아하는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데 사실 마가 이러는데 이게 처음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뭐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어쨌든 좋아요. 근데 우리도 좀 그레이트하게 어게인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무슨 장관 비슷한 거 됐잖아요. 장관 비슷한 거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거기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못 구하는 모양이에요? 아니 구하고 있는데 급여가 없는 겁니다. 돈을 안 준대요. 정부 부처 이름이 도지코인이랑 같아서 더 화제가 된다라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네요. 맞습니다. 여기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정부 효율부가 영어로 풀네임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. 그러니까 앞글자 따면 DOGE입니다. 그러네. 그래서 이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죠. X에 이 도지라는 계정을 직접 만듭니다. 이거 그리고 요새 엄청 오른다 그러던데. 도지코인이. 도지코인 정말 많이 이미 올랐어요. 예. 이미 과매수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DOG 정부 효율부 X 트위터 계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. 여기에다가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. 직접. 예. 그래서 우리 부서에 관심을 여기에서 구인 공고를 내고 여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. 우리에게 기간제로 아이디어 내줄 사람 안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은 IQ가 매우 높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 주에 80시간 이상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, 이런 작은 정부 혁명가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이건 지루한 일이 될 거고 많은 적이 생길 것이다. 보수도 없다.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. 얼마나 멋진 거래인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. 이력서는 DM으로 보내달라라고 했네요. IQ가 높고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데 보수가 없는데 IQ 높은 사람이 여기 가겠어요? 예? 말이 안 되지. 참.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린 미국 이거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아니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정부 효율부에서 무보수로 일할까요? 전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. 아니 그렇게 돈이 많고 이번에 트럼프 일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주식 오른 것만 해도 얼마인데 지금 월급을 그 사람이 따지겠어요. 이게 지금 그건 그러네요. 우리 수준이지 자꾸 우리 수준으로 돈 많은 사람 파악하면 안 돼요. 네, 자 우리 수준은 이게 휴대전화 요금은 어떻게 이런 거나 생각하는 게 우리 수준이잖아요. 근데 내년부터 통합요금제가 출시된다 그러는데 이게 뭘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? 네,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통합요금제가 지금 5G도 있고 LTE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 5G나 LTE 통신 세대가 뭐냐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쓴 만큼 값을 내는 요금제를 말합니다. 이게 왜냐하면
이 5G 요금제를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5G 요금제를 좀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5G 요금제보다 훨씬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고쳐라라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 통신 3사가 5G, LTE 가리지 않고 통합해서 쓴 만큼만 내는 통합요금제를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.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통신비가 내릴까? 좀 회의적인 얘기도 있는 모양인데. 네, 뭐 일단 정부는 오히려 그 요금제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 휴대전화 가격, 이 핸드폰 기계 가격이 사실은 최근 10년 예. 사이에 거의 두세 배 오른 만큼 맞아요. 통신비 몇만 원 줄이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리고 이걸 통합 요금제를 해버리면 LTE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알뜰폰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LTE랑 5G를 똑같이 책정을 해버리면 이 통신망에 대한 투자나 개발을 통신사들이 안 하지 않겠느냐. 그러면 이 개발이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어쨌든 맞아요. 이거 전화기 값이 너무 비싸요. 예.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의대 합격선이 276점으로 예상된다. 이 얘기가 있네요. 네, 좀 쉬웠다는 평가가 사실 나오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의대 합격선이 한 2, 3점가량 올랐다고 하고요. 서울권 소재 인문계 최저 합격선 204점 정도로 지난해 대비 5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변별력이 조금 약화된 상황이고 상위권 반수생들, 뭐 N수생들 많아서 이번에 눈치 싸움 치열할 거라는 전망입니다. 뭐 의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. 예, 이건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죠.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의정 갈등 문제가 좀 어떻게 빨리 풀려야지 뭐가 어떻게 되든 하죠. 예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?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상큼한 아나운서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.